기후위기, 이제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 그리고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현실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마라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선수가 과연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만 먼저 짚고 갈게요. 기후위기는 그냥 환경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식량 문제, 물 부족, 심지어 국가 안보 같은 문제들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드는 위기 증폭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회 문제가 기후 위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기후 위기가 왜 복합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전 세계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또 게임의 판도를 바꾼 파리 협정은 도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대한민국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과 과제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기후위기가 왜 단순한 날씨 문제 그 이상일까요? 사실 환경위기는 이 세 가지 문제의 합작품입니다. 기후변화, 각종 오염, 그리고 생물 다양성 손실. 이 세 가지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문제를 키워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심해지면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그럼 결국 식량 위기로 이어지는 거죠. 이 셋은 절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하나의 거대한 위기 덩어리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럼 전 세계는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거대한 문제에 맞서서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 앞에서 그 수많은 나라들이 대체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역사를 쭉 보면요, 크게 이 세 단계를 거쳐왔다고 볼 수 있어요. 1992년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보자 하고 원칙을 세운 유인 기후변화 협약으로 시작해서 1997년에는 일부 선진국들에게만 의무를 지운 교토 의정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침내 2015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파리 협정이 채택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 모든 국제협상의 바닥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모두의 숙제는 맞는데 먼저 어지럽힌 사람이 더 많이 치워야지, 바로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산업화를 먼저 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기후 대응의 판을 완전히 바꾼 이른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파리 협정 이야기인데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죠. 예전 교토 의전서 체제가 몇몇 선진국들만 참여하는 약간은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파리 협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예외 없어, 모두 다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판이 바뀐 겁니다. 정말 역사적인 전환이었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접근 방식의 변화예요. 교토의 정서는 위에서 너희 이만큼 줄여 하고 목표를 할당해주는 하향식이었어요. 반면에 파리 협정은 각 나라가 우리는 이만큼 줄이도록 노력할게요 하고 스스로 목표를 제출하는 상향식 방식을 택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국가 결정 기여, 영어로는 NDC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자발적인 감축 목표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게 바로 파리 협정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모든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뭘 향하고 있느냐? 바로 이 세 가지 큰 목표를 위해서입니다. 첫째, 지구 온도 상승을 어떻게든 억제하고, 둘째,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셋째, 전 세계의 모든 돈의 흐름을 기후를 살리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 사실상 이 세 가지가 모든 기후 행동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 이제 렌즈를 좁혀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는 어떤 독특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딜레마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한쪽에는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하지만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이 버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아주 야심찬 기후 목표가 있습니다.
이 양쪽의 팽팽한 줄 위에서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6%입니다.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배출량이거든요. 우리 경제 규모만큼이나 기후 대응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치가 바로 이겁니다. 2030년까지 2018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무려 40%나 줄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0%라는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속도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완만한 언덕을 내려올 때 우리는 지금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단숨에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그냥 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경제 체질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 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과제 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그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큰 그림이 바로 이 넷제로 코리아 전략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국내에서는 빡세게 하고 해외랑은 잘 협력하고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연하게 가자. 딱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뜯어보면요. 첫째, 국내에서 하겠다고 한 약속들 정말 제대로 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자는 거고요. 둘째,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해외에서 탄소를 줄이는 걸 도와주고 그걸 우리 실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국제시장을 적극적으로 쓰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노력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처럼 몇몇 대형 발전소가 전기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지역들이 각자 에너지를 만들고 쓰는 그런 분산형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에너지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 전체를 더 튼튼하고 어떤 위기에도 잘 버티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정말 근본적인 혁신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기후 대응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길고 긴 마라톤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가쁘게 달리는 이 구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라톤의 끝에는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결승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긴 호흡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완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요?